자,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과학탐구 실험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요번에는 이론평가 쪽지 시험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종이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도 되고, 그냥 지금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수행평가에 문제가 될 것이며, 어, 진짜 숫자만 바꿀 거니까 좀 문제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는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적 높이가 다 동일해서. 전기적 높이를 차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건전지를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 중에서 플러스 부분은 전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부분은 전압이 줄어들어서 이 저항 양단, 요 저항 양단의 전압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게 전류이며, 이것이 저항 크기에 따라서 이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저항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를 밝혀내는 식이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전류는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의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에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흘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값은 특정 요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비저항과 저항의 단면적 그리고 길이 요거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항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항의 재질에 따라서 비저항이 결정이 되고, 저항의 단면적과 이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졌죠. 그리고 이 비저항은 그놈의 재질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도서는 모두 같은 비저항, 은은 모두 같은 비저항, 금은 모두 같은 비저항이 되겠죠. 같은 단면적과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서 비저항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항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뭐의 양? 전하의 양입니다. 자, 전류의 세기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류의 세기는 전류 I, 그리고 단위는 뭐였습니까? 암페어였죠. 자, 전류는 시간당, 시간당 단위 단면을 통과하는 뭐의 양? 전하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이건 오늘 처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전하의 양은 전류를 I라고 하듯이 전하의 양은 영어로 Q라고 하고, 단위는 C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쿨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선 내부에 전자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전류가 지속해서 흐르려면은, 자, 전자에 뭐가 있죠? 전하가 있습니다. 음전하가 있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전기적 높이차가 있어야 되죠. 이 전기적 높이차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전압이 있어야죠. 전압차.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압 차이인데 그냥 전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단위는 V라고 읽고 한국말로는 볼트라고 하죠. 자, 그래프의 재질이 같고 길이가 다른 미크롬선 AB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재질이 같다라는 것은 비저항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길이가 다르니까 저항이 다르겠네요. 자, 그 해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전류와 전압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되냐? 오메 법칙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먼저 A 먼저 봅시다. 자, A의 이 지점을 봅시다. 자, 이 지점을 보면은 전압이 4V일 때 전류는 0.4A가 지나갑니다. 자, 전압이 4V일 때 전류는 0.4A가 지나가고 저항을 우리가 모르죠.
그게 A의 저항일 겁니다. 그 다음 B는 이 지점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전압이 4일 때 전류가 0.2A 흘러가고 저항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A의 저항은 0.4분의 4가 될 거고 B의 저항은 0.2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따져보면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어떤 전기 회로에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조금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 수정하였더니 표와 같은 걸 얻을 수 있었다. 표의 빈칸. 자, 지금 연결된 니크롬선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전류의 값이 변화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니크롬선에 걸린 옴의 법칙에 의하면 지금 니크롬선은 변함이 없으니까 저항값은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몇 배가 돼야 합니까? 그렇죠. 2배가 돼야죠. 전압이 3배가 되면 전류도 3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R은 변함이 없으니까, 상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전압이 몇 배 됐죠? 2배 됐습니다. 그러면 전류도 2배가 돼야겠죠? 해보니까 그러면 2배 하면은 0.36A가 흐른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2배가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도 2배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0.72A라는 걸 유도할 수 있죠. 자, 그럼 0.9를 보니까 이걸 따져봅시다. 몇 배 됐습니까? 5배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몇 배 돼야 되죠? 5배 돼야겠죠? 그럼 1에 5배니까 5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림과는 수로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장치를 회로에 나타낸 것이다. 자, 물에 높이 차를 주는 장치는 펌프죠. 자, 펌프가 있기 때문에 높이 차가 생깁니다. 펌프가 있기 때문에 높이 차가 생기고 그래서 물레방아 사이에 높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이 여기로 떨어지는 걸 봐서 펌프의 왼쪽이 높이가 올라갔네요. 그 다음 자, 여기 올라가기 전에는 다 이렇게 낮은 높이겠죠? 자, 그럼 물레방아 사이에 높이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쪽으로 물이 흐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에서 수로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건전지죠. 건전지에 의해서 전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원래 높아지기 전에 전압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건전지가 3V짜리라면 여기 이 차이도 3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여기에 전하가 흐르고 이거를 뭐에 흐릅니다? 전류라고 하죠. 자, 기억. 전류는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다. 맞죠? 전기 회로에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자, 도선은 수로에, 전동기는 자, 전동기를 물레방아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동기는 지금 뭘 뜻하냐면은 저항을 뜻합니다. 저항. 전동기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동기 안에 저항이 있고 저항에 의해서 전하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돌리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동기는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다. 맞죠? 물레방아도 물이 흐르면서 돌아가죠. 그럼 여기도 전하가 흐르면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선도 수로에 당연히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자, 전압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단위 볼트 맞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전지는 전압을 유지하면 전류 이것도 당연히 맞죠. 어렵지 않고. 자, 여기 봅시다. 6V의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왼쪽보다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6V가 높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클릭하네요. 높으니까 높아진 거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 파란색이 6V를 뜻한다면 6V 올라갔으니까 6V 올라가기 전에는 뭡니까? 0V겠죠? 그래서 여기는 뭘 뜻합니까? 0V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양단의 몇 볼트 차이? 6V 차이의 전압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뭐가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매 법칙을 사용해서 해봅시다. 자, V는 IR인데 지금 전압 차이가 6이고 저항은 35ohm입니다. 그래, 그러면 전류가 뭐가 될까요?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 암페어겠죠. 자, 여기는 5분의 1 암페어가 흐릅니다. 자, 표는 동일한 니크롬선 합금을 만든 원기둥의 모양의 전지 저항 R1과 R2. 자, 여기 보면 일단 동일한 니크롬 합금, 이것도 뭘 말할까요? 같은 비저항을 말합니다. 전기 저항 R1과 R2의 길이와 단면적을 나타냅니다. 두 저항의 크기 비를 나타내죠. 자, 저항은 단면적과 비저항과 단면적과 길이에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비저항은 지금 동일합니다. 얘는 상수야. 자, 그 다음에 L, 이 길이는 8대 16입니다. 8대 16. 자, 단면적도 1대 2입니다. 1대 2. 자, 그러면 요 1하고 8이 지금 R1을 말하고 2하고 16이 R2를 말합니다. 그러면 S분의 L이기 때문에 1분의 8을 하면은 8이죠. 그리고 2분의 16을 해도 8이죠. 그러면 S분의 L의 B는 뭐가 됩니까? 1대 1이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비저항은 어차피 같은데 S분의 L도 1대 1의 B라는 것은 저항도 뭐다? 그렇지. 1대 1이란 겁니다. 저항에 따라서 1대 1. 자, 두 저항이 같은 값입니다. 자, 미지의 저항 길이와 단면적을 측정하고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을 측정하고 일정한 전압에 따른 전류값을 분석하여 비저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게 우리가 했던 실험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저번에 실험에 대한 설명한 내용. 자, 비저항의 크기를 ρ, 단위를 L, 단면적을 S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다음 회로에서 전압계의 전류계를 어떻게 해? 자, 우리가 요게 지금 미지의 저항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죠.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과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저항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저항은 비저항과 단면적 길이 이렇게 성립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측정하면은 이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지의 저항에다가 전압을 먼저 연결하고 이에 의해서 전류가 무슨 값이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항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S분의 L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자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비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저항에 걸린 전압과 전류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뭘 달아야 됩니까? 그렇죠. 전압계를 연결해야 되죠. 자, 전압계는 V에다가 밑에 짝대기 이렇게 동그랗게 쓰면 이걸 전압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전류계는 암페어 밑에 짝대기 이렇게 하면 이게 전류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양단에다가 이렇게 병렬로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이 두 양단의 전압이 뭔지 여기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죠. 근데 전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값이 다 동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무데나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또는 뭐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양단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서 저항을 알고 이 저항에다가 요 놈을 사용해서 비저항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측정을 해봤더니 전압값은 A, 전류값은 B, 그리고 길이가 C, 단면적이 D라고 측정됐으면 어떻게 비저항을 구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뭘 사용해야 됩니까? 자, V는 IR에서 지금 전압이 A,
그 다음 전류가 B, 우리가 모르는 저항은 R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저항은 뭐가 됩니까? B분의 A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식은, 그리고 저항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면적과 길이를 특정했죠? R은 우리가 모르는 로에다가 단면적이 D, 그 다음 길이가 C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B분의 A로 값을 구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B분의 A겠죠? 따라서 비저항은 B분의 A에다가 얘를 넘겨서 C분의 D를 한 요 값이 비저항 값을 우리가 실험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매 법칙에 대해서 첫 번째 이론평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정말 중학교 이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만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행평가에서도 요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니까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 요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